네, 치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코스피는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좀 더 1%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상승 마감했다는 데에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수치인지 아니면 또 이게 아쉬워야 하는 수치인지 일단 전강후약의 장세였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0.54% 상승하면서 723포인트. 외국인은 계속해서 코스피를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어느덧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번 주 한 주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전략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 소개합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한 줄 평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목팀이 한 줄 평은 맛집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자, 오늘도 어떻게 또 작성을 해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은 좀 아침부터 한 명의 인물이 좀 약간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생한테 배웠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최태원 회장이 가장 그 중심에 오늘 좀 있지 않았나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젠스낭, 결국 지금 최태원 회장이 형이고요. 젠스낭 CEO가 동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이 분명히 젠스낭을 만나고 온 걸로 알려진 요 이후에 대한 시각에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문 나타날 때 유리기판을 완판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팔고 왔다라고 네. 하면서 결국 지금 동생을 만나고 왔는데 그 동생한테 그럼 팔고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약간 좀 상상의 나래가 좀 펼쳐지면서 네, 그렇죠. 올해 좀 유리기판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를 생각해 보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원래 그런 식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젠스랑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저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이슈 받고 저렇게 말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좀 보고 동생한테 배운 게 아니었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최태원 형이 아닌 옆에 있는 형도 좀 배우면 좋을 텐데 그 형은 뭐하고 계시는지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 형도 네. 좀 파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그러면은 우리가 그저께 얘기했던 젠스낭 고발은 네. 좀 철회하십니까 이제? 젠스낭이 시인했죠. 내가 잘못했다. 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거 만들지 몰랐다라고 하니까 그래 오케이 그거는 고발하면 내가 취소할게라고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생한테 배웠어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의 영화 명자의 전성시대 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 뭐 좀 주말 모르겠는데요. 영화로 해서 옛날 영화를 예. 보여주는 상황에서 영자의 전성시대를 있듯이 요번에 보니까 이제 태원의 전성시대, 최태원 전성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최태원으로 시작해서 최태원으로 끝난 오늘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뭐 SKC가 20% 올라가고 있고 또 하이닉스가 5% 이상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한 일주일 동안 1조 거의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돌아온 상황에서 주도주로 해서 삼성전자 올라가지만 하이닉스가 가장 20만 원에 빠르게 안착하면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유리기판부터 시작해서 지금 HBM도 삼성을 앞질렀고 또 유리기판도 지금 현재 삼성을 또 앞지르면서 또 이제 뭐 엔비디아에다가 만약 이게 이제 팔렸다고 하면 상용화를 가장 앞당기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뭐 IT에 가장 앞섰던 삼성이 지금 이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SKC 관련 뭐 SK 관련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로봇도 또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메스라고 이제 시메스가 SK텔레콤이 6% 정도 들고 있는데 로봇 관련해서 또 이렇게 SK랑 같이 해서 막 올라갈 줄 알았더니 또 덜 가더라고요. 근데 두 종목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가 LG 에너지 솔루션 하락했고요. 삼성 SDI 하락했는데 SK 이노베이션만 유일하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전성시대, 태태원의 전성시대라고 생각되고요. SK 지분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뭔가 굳건하게 두 개의 중심축은 SK 하이닉스와 SKC가 아니었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태원 전성시대, SK 전성시대 잘 들어봤고요. 자, 김홍태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 줄 평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오늘 시장이 약간 좀 20살 때 대학생 때 술 게임을 했던 그 게임이 좀 생각이 납니다. 무슨 게임이요?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지만 달리고 1번에 2번. 그렇죠. 3번. 1번만, 네. 2번만. 1번만 2번만.
마찬가지로 이제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리고 있는데 어제 쉬었던 섹터는 오늘 또 강하고 또 오늘 쉬었던 섹터가 또 내일 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별로 순환매를 돌고 있는 것처럼 유리기판이 또 올라오는 것처럼 어제는 로봇주들이라든지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데 오늘은 네. 또 반도체랑 로봇 테마들이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또 올라가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 그동안에 쉬었던 종목들이 오늘은 강했지만은 또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쉬어가는 그렇게 순환매, 섹터 간 순환매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코스닥이 좀 강했지만 오늘은 또 대형주 위주로 또 올라왔던 시장인 것처럼 이게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 좀 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쉬고 하루 가는 그런 네. 달리는 시장이다라고 한 줄 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요새 화목팀 세 분 다 한 줄 평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딱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한 줄 평 쓸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 안 좋을 때는 무슨 말을 하면서도 이게 굳이 해야 되나라고도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시장이 좋아서 그런 역할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은 네. 뭐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정도면 상승세를 탔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뭐 올라왔을 때 되게 좋긴 한데요. 네.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오션 만기였거든요. 결국 이제 연말 넘어왔고 1월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퀀텀 매매가 좀 들어와 줬고 그다음에 사실 현물 쪽보다도 파생인사 먼저 들어와 주면서 뭔가 장중에 코로션 가지고서 지수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종목에 딸려 올라갔던 모습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의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진심의 제 속마음은 네. 진짜 이거 오션 만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저는 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웬만큼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고 지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더 수구적인 것도 필요할 것이고 뭔가 모멘텀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제가 통계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통계 또 내봤습니다. 요 잠깐 보면서 더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원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확률은 100% 확률, 무조건 올라간다가 좋은데 이거 말고 제가 원래 다른 것도 지금 찾고 있었는데 제가 만든 자료가 안 보여서 말로 설명드리면 네. 작년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하락을 했을 경우 연상승률이 작년도에 연상승률이 하락이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1월에 따른요 2007년도 이후에 5번이 있었는데 그 5번은 다 1월달에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에 내려갔으니 올해도 아마 1월 달은 상승 마감이 될 가능성이 확률상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라는 그쵸. 거라서 1월 달은 전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적어도 1월 달에 시가를 이탈하면서 끝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데이터는 뭐냐면 확률이 제가 좋아하는 100% 아닌데 그 좀 약간 높은 확률로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전년 마감가 대비 새로운 해에서 5거래 동안의 상승률이 작년 마감가보다 높았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얼마만큼 그 해에 올라갔느냐를 본 건데 네. 따져보니까 한 75%의 확률로 1월 달에 5거래 동안이 작년 마감가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4번 중에 3번은 올랐다는 데이터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75%에 해당하는 해가 된다고 한다면 연간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한 해가 되는 거니까 네. 이번에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모멘텀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하지 말까가 아니라 올해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보시고 네. 지금 모든 증권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상저하고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 반대될 수 있거든요. 거꾸로 보통 증권사들은 잘 못 맞추고 보통 산저하고 말했을 때가 항상 그때가 되면 상고가 나왔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아마 상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네. 좀 상반기에 좀 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1월 효과. 1월 효과가 좀 두드러지는 올해 2025년의 1월이다. 이를 좀 발판으로 해서 상반기까지도 좋은 증시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반면에 조기준 매니저님, 현재 뭐 코스피가 오늘 잠깐 음봉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다가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말아 올린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전강후약 장세였는데 오늘 이 점심 먹고 돌아왔더니 조금 빠지는 장세.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려는 별로 안 하셨나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네. 코스피를 7,500억이나 샀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한 뭐 5일 동안 1조 7천억을 샀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작년 한 해에 25조를 7월까지 샀다가 12월까지 25조를 다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팔 물량은 없다라는 거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뭐 50%대 뭐 밑으로 뭐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밖에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을 이제 살 수 그러니까 28%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2%대에서 28%대 왔다 갔다 하고 한국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팔겠지만은 작년 이래 대한민국이 510억, 520억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가 나온 상황, 12월 달에 60억 불 이상 흑자가 난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 외에는 경제적으로는 펀더멘탈은 아주 좋다. 경제 성장률이 뭐 1.9, 2%대 미만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성장 뭐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이 그쵸.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지금 유일하게 이제 미국이 고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성장률을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2%를 성장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출 실적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다가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률은 정치가 안정화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당장 성장률이 올릴 수 있는 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투자라는 거는 당장 성장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4, 5년 뭐 설계를 해야 되고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투자했던 원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2, 3년 후, 4, 5년 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제 당장 그 화폐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성장률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었을 뿐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돌아왔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안 좋았던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 뭐 GDR7 네. 썼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다가 발열 문제 관련해서 해결해 줘라고 하는데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액침 냉각이 아니고 설계 효율화를 해달라. 그래서 그 설계 효율화 관련해서 저는 에이징랜드가 이제 그 TSMC랑 같이 설계하거든요. 그래서 예. 에이징랜드에다가 아마 설계 그 칩넷 기술 관련해서 발열 관련해서 국책과제 100억 정도를 그쵸, 지금 그때 이제 수주해서 얘기하셨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에이징랜드 같은 회사가 나중에 이제 그 발열을 잡고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 있는 종목들이 또 반도체 조금씩 튀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장 괜찮을 거고 오늘 또 유리기판이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나 좋다. 네. 로봇도 또 올라갔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시장. 자, 5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이 5거래일 그 안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똑같이 5일 연속 사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를 김우태 매니저님,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 양들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을 샀고요. 오늘은 무려 7,516억 원을 샀습니다. 많은 양을 사고 있다 보니까 이 양이 꾸준하게 들어올지도 좀 미지수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좀 즐겨야 되는 거 맞나요? 일단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 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항상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수익을 또 실현하면서 욕심 부리지만 않는다라면 충분하게 이번 1월달 시장은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또 오랜만에 또 코스피 시장도 매수했지만 또 삼성전자도 어제도 또 매수세가 그쵸.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속성으로서 또 한번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요소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번 주 주말에 대한 기점으로서 시장의 다시 한번 변동성이 또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주말에 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슈를 통해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조금 더 불안정한 요소가 해소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은 오히려 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라든지 또는 개인들에 대한 투자자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또 아쉬운 게 또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어떤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또 이침하지만 그 다음 주가 또 연휴예요. 어. 또 연휴면 항상 연휴 때면은 또 개인들이라든지 또 자금력들이 빠져나가는 세뱃돈 줘야죠. 네, 네.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직은 시간은 있지만 네. 그 전까지 즐길 수 있을 때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략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 2주 동안에 이 시장의 고점을 또 얼마나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체력도 함께 좀 증진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아까 이제 이가람 매니저가 동생한테 배웠어요라고 했듯이 최태원 회장이 오늘 자신감 있고
센스 있는 코멘트들 덕분에 시장 분위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 요구 속도를 넘어선 상태다. 그리고 또 방금 유리기판 하나 팔고 왔다 등의 이 코멘트로 오늘 반도체 장비와 유리기판 주가 흐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어제 아마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오늘 유리기판 관련해서 꽤나 유익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유리기판 대세 섹터가 될 수 있을지 현재 유리기판 최고의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이제 CES에서 SKC의 유리기판 실물 공개가 됐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보셨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저는 2024년 내내 유리기판 시장이 열릴 거다 맨날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네. 올해 이제 뭐 그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유리기판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시장의 어떤 개화가 이제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와, 이제 2025년이 이제 실제로 제가 최근에도 2025년의 화두는 유리기판이다. 분명히. 근데 그 시작을 CES에서 아주 강렬하게 열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2026년 상용화를 얘기하는 거 있는데 2025년 상용화로 지금 앞당기는, 그러니까 대부분 맞아요. 이제 1년을 앞당기는 상황에서 유리기판 시장이 열렸고 유리기판이 보면은 이제 되게 꿈의 뭐 소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되겠어라고 의구심을 갖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유리기판은 우리가 쓰는 가전, 그러니까 뭐 노트북,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의 PCB 기판을 유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소재가 우리가 이제 유리가 쓰는 게 보면은 디스플레이, OLED 뭐 이런 것들, 글래스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똑같이 하는 반도체 작업처럼 디스플레이 작업처럼 했던 거를 이제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는 건데 PCB 기판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고가격이 비싸질 때 사갈 데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비싼 기판을 사고하고 저전력으로 쓸 수 있는가 전기차용이었는데 전기차 기판을 유리기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충격에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를 못 했는데 유일하게 상용화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싼 기판을 살 수 있는 데가 서버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련해서 AI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서버용으로 이제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 시장이 빨리 도래했고 그 시장은 지금 시작할 거다. 근데 시작해서 지금 SKC만 유리기판을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제가 보여드리는 거 한번 PPT를 본다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크기를 좀 더 키워보면은 자 보시면 이제 SKC, 인텔, 자 인텔도 삼성전자도 24년부터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SKC, 인텔, 이비덴이라는 이제 그 일본 그러니까 회계 이제 PCB 기판 회사도 있고 DMP, LG이노텍, JNTC 외에도 TSMC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인텔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 이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리기판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쓰는 PCB 기판이 유리기판으로 바뀐다면 노트북을 2시간 쓸 거를 4시간, 6시간 쓸 수 있게끔 저전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싼데 고사양의 노트북, 핸드폰도 더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양이 이제 점점 열릴 거고 그게 이제 SKC가 시장을 열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검사 장비, 뭐 퓨롭틱스,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네. TGV 관련해서도 그렇고 드디어 이제 기가비스가 조금씩 바닥권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가비스 이제 다시 한번 푸시해도 되는 타이밍이 다시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유리기판도 어떻게 보면 작년 이맘때 갑자기 키워드로 나오기 시작해서 AI로 가는 필수품이 된다라는 그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상반기 동안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아쉽게 이제 지지부진해졌지만 작년과 다르게 지금부터는 이제 확실히 좀 상용화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투자 모멘텀으로서 보자면 작년의 고점을 뛰어넘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과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반도체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HBM이 올라왔다면 HBM 자체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던 게 후발로 올라왔던 게 결국 이제 글라스코어 기판 쪽이 올라온 건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글라스코어 기판에 들어가는 국내 장비사들을 보게 되면요. HBM처럼 원래 후공정 장비를 하던 데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디스플레이 장비사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오늘만 보더라도 뭐 디스플레이 장비사들이 작은 애들이 뭐 세계 최초로 뭘 했다더라, 뭐 최초로 뭘 했다는 말이 많이 올라와줬는데
사실은 그 디스플레이 장비사들이 글라스코어 기판 관련돼서 뭔가 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우리는 뭔가를 개발하고 있다라고는 발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SKC 쪽으로 납품되고 있는 회사는 몇 군데 안 되고 삼성 전기와 관련돼서 파일럿에 들어가는 기업도 한두 군데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주가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거라서 결국은 HBM처럼 실제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주가에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는데 관련주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나중에 그냥 또 죽을 수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납품이 되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좀 잘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예. 그러한 기업들은 결국은 지금보다도 연말로 봤을 때 아마 연말은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당장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건 좀 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연말로 가는 과정에서 수주공시나 이런 게 뉴스뿐만 아니라 아마 수주공시 같은 것도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항상 저희 방송 전에 저희끼리 막 회의 같은 거 많이 할 때 네.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거든요. 이렇게 막 던질 말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저번 달에도 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SKC 쪽에 미국 공장에 네. 한국의 이제 장비사 임원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간 이유가 글라스 기판에 들어가는 장비를 이제 안 돌리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더라. 그래서 이제 아마 글라스코어 관련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그런 코멘트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관심 많이 있게 보자라고 올라갔죠. 얘기 많이 네, 했죠 맞아요. 그때 10일 네. 말에도. 그래서 이제 아마도 똑같이 봤을 때 결국은 실제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 결국은 이제 눌렸을 때 저는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신규 매수를 보기보다는 신규 매수 보실 분들은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좀 내려올 거니까 네. 보통 눌리거든요. 그 눌릴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사게 됐을 때 결국 유리기판이 연말로 갔을 때 아마 HBM들처럼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를 좀 본다면은 연말로 갔을 때 진짜 유리기판 기업들은 아마 고점이 엄청 있을 건데 그게 아닌 실제로 진짜 유리기판 사업을 하지 않는데 이름만 갖다 붙인 가짜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가가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재로서 이가람 매니저님 그 종목들을 구분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현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IR 전화해가지고 너네 들어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보통 테스트하고 있어 라고 하지 네. 납품됐어 라고 말씀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관들이거나 뭐 탐방 간다거나 실제 그 업체하고 뭔가 좀 연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이제 가능성 높은 기업들 확정 짓기보다 네. 얘네가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아니면 실제 들어간 기업은 사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쵸. 많이 알려진 기업들은 있고 숨겨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알기 어려운데 네. 이제 이런 저희 경제 방송을 많이 보신다거나 저희 공개 방송 보시는 게 되면은 제가 가끔씩 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셔서 좀 정보의 격차를 좀 좁혀 나가시는 게 가장 네.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가람 매니저가 얘기한 대로 유리기판 기업 내에서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온다. 그럼 거기는 좀 진짜일 가능성이 높고 네. 거기를 좀 눈여겨보자.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잘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호태 매니저님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사실 뭐 다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쉬는 종목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SKC 같은 대형주를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맞는 건가요? 아니면 좀 중소형 종목들 밑에 단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나요? 둘 다 봐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네. 그래서 SKC가 대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SKC가 대장이고요. 물론 그쵸. 삼성전기도 있지만 맞아요. 삼성전기는 2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고요. SKC는 이미 어디에게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팔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 그 내용이 자세하게 굳혀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SKC가 시총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쪽으로서 중소형주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SK 하이닉스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도 꼭 굳이 SKC가 앱솔릭스 자회사가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다른 쪽에 대한 이제 반도체 부분에다가 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또 JNTC 같은 경우는 중국 화웨이 쪽에다가도 납품하는 그쵸.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도 앞으로에 대한 매출량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꾸준하게 유리기판에 대한 성장세가 높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따라잡아서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가람 매니저가 얘기한 대로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랑 이하란 매니저랑은 매매 스타일이 다릅니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서 눌렀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하란 매니저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그쵸. 고점에 파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 수익이 나오면 그때 수익 나오고 네. 또 떨어지면 또 사고 하는 전략으로 그쵸. 봐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사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눌렀을 때 더 산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기주 매니저님은 둘 중에 어디에 좀 가까우세요? 중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간이 뭐예요? 좋은 주식을 찾아서 미리부터 오래전부터 꾸준히 가다 보면 네. 3개월이나 1년, 한 달 지나면 그러니까 저는 목표 수익률이 여기는 뭐 10% 20%인데 기본적으로 50%에서 100%를 노리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당장 지금 잠깐 사서 10%는 노릴 수 있지만 100%를 노릴 주식을 뭐 잠깐 사서 이렇게 금방 100% 노릴 수는 없거든요. 예.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을 추적 관찰하고 꾸준히 모은 다음에 최저점을 계속 모아가다 보면 이제 이 주식이 한 2, 3개월 해서 100%가 나는 거지.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다가 이 SKC 사서 예. 뭐 이렇게 100%를 찍는다라는 오케이. 거는 운이 작용한 거고. 그러면 그래서는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조기준 매니저님, 기가비스가 17%나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종목, 이제 100%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에 왔다고 보시나요? 기가비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유리기판 시장이 실제로 열리고 열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SKC가 열어서 이걸 한다면 기가비스가 이제 왜 그러냐면 2마이크론의 검사 장비랑 그다음에 이제 수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레거시 장비가 아니고 검사 장비 중에 가장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이비덴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그런 데에다 검사 장비를 PCB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글로벌 탑티어 기업에다가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리기판은 그냥 PCB 기판보다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탑티어 기업이 기가비스거든요. 네. 삼성에서 이게 분사하는 회사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납품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SKC에서 콜테스트 중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사가 났었는데 그때 잠깐 올랐다가 빠졌는데 콜테스트 중이었다라는 거는 양산을 하면 통과를 되고 이제 지금 현재 SKC가 양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콜 통과됐는지 이게 안 하는 거죠. 지금 그쵸.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 이제 수주를 더 나오겠죠. 그래서 네. 테스트를 해봤고 지금 이제 시제품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이제 시제품 만들어서 팔았어. 그러면 이제 많이 팔리면 이제 수주가 나올 거고 여기 외에도 아까 이비덴이라든지 삼성 전기라든지 LG 뭐 이런 쪽에다가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가비스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대망의 100%가 아니고 200%도 갈 수 있다. 큰 알겠습니다. 시세를 줄 수 있다. 대신 전제 조건은 네. 유리기판에 시장이 화랑이 돼야 된다. 네. 그다음에 하나가 수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콜테스트 통과하고 그렇죠. 수주 딱 한 번 나오면 그때부터 날아갈 텐데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들어보니까 세 분 다 유리기판에 대해서 접근 방법은 다르다. 좀 자기 색깔에 맞는 매니저와 함께 또 해보시는 것도 유리기판에서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들어봤는데 삼성전기 이야기를 마침 조기준 매니저님이 해주셨어요.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네. 삼성전기는요. 지금 이 유리기판 상승세에 왜 합류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SKC보다 약간 느리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대신에 오늘 올라간 종목들 보게 되면 SKC하고 관련 없고 삼성 쪽과 관련된 종목인데 불구하고 그냥 올라간 종목들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삼성 전기 쪽은 뭔가 MLCC 쪽은 약간 좀 이제 AI 때문에 좀 AI 때문에 좀 뭔가 네. 좀 관심 받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유리기판은 오늘 CS 관련해서 뭐 뉴스가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유리기판 관련된 것보단 뉴스는 거꾸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 보고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왜 이런 시기에 전고체 배터리 뉴스 내보내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된 뉴스 나왔다면은 더 올랐을 텐데 네. 약간 뉴스 플레이 너무 잘 못하는 게 아니었냐. 그 네. 옆집에 형이 좀 잘 동생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삼성전기도 좀 빨라지게 되면 더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SKC가 또 앞서가게 되면 사실 후바 주자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마 삼성전기도 SKC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든 좀 땡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뭔가 좀 결과만 더 나타나주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세종에다가 파일럿 구축해놓고 돌리고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만 좀 더 빨라지게 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SKC는 이제 양산을 앞둔 뉘앙스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네. 삼성전기는 아까 뭐 전고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사에 좀만 내려가면 같은 자리에서 유리기판 얘기를 했습니다. 2027년 양산, 지금보다도 2년 후라는 건데 여기에 좀 밸류를 주기 어렵지 않나, 확실히 좀 뒤처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는 싹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종목 좀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용태 매니저님, 주목해볼 종목은요? 아마 저는 오늘 당연히 뭐 필옵틱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필옵틱스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또 필옵틱스가 물론 이제 유리기판에서 같이 또 들어가고 있는 장비 업종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필옵틱스가 가장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저는 필옵틱스보다도 조금 더 무거운 종목을 좀 찾자고 하면은 앞서 소개했던 JNTC. JNTC가 이번에 실적 자체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과감하게 많이 땡겨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미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 기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 매출도 높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하웨이라든지 이미 지금에서 어차피 미국의 시장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하고에 대한 연계성을 계속적으로 지속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JNTC가 실적 면에서도 좋고 그런 관련돼서도 영업이익 또한 꾸준하게 증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옵틱스와 JNTC. 좀 무겁다고 얘기한 거는 시총의 차이? 네, 시총의 차이인데요.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 정도 네. 차이 나는데 근데도 JNTC가 잘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필옵틱스와 JNTC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그 종목 준비되어 있나요? 종목은 일단 아까 SK 앱솔릭스랑 퀄테스트 중인 기가비스를 제 우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퀄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이비덴하고도 지금 얘기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기가비스거든요. 해외에도. 근데 그 얘기 나왔다가 이제 엄청 혼났나 보더라고요. 이비덴이랑 뭐 삼성전기랑 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직 퀄테스트, 그러니까 조용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기사가 내려갔는데 이비덴 외에 앱솔릭스에서도 퀄테스트 중인 게 이제 기가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다른 데에도 요청한다면 기가비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본다면 이제 필옵틱스가 있는데 그건 필옵틱스보다는 저는 이제 캠트로닉스가 이제 같이 TGV, 그러니까 필옵틱스는 TGV 외에도 여러 가지 한 3가지가 있는데 캠트로닉스가 TGV를 개발했는데 캠트로닉스가 OLED 관련해서 굉장히 우수한, 그러니까 씬 글래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영업이익이 올해 2024년에 4,5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필옵틱스는 외국인 지분이 제로인데 여기는 지금 6%대인데 시총이 지금 2,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OLED 기업이면서도 자율주행과 함께 더불어 이제 디스플레이 TGV를 개발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해서 부채 비율도 낮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캠트로닉스까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 기가비스와 캠트로닉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저 종목이 좀 겹쳐서 네. 필옵틱스도 더 적어놨는데 요거는 다들 말씀하신 거니까 한 종목은 좀 바꾸겠습니다. 일단은 ICD는 그대로 말씀드리겠고요. ICD는 상한가 사실 같죠? 예.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다 유리기판 자체가 장비사가 다 약간 이쪽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업이 너무 안 좋아서 주가가 다 많이 빠져 있는데 유리기판 이슈로 많이 올라왔고요. 실제로 SKC 쪽에 장비가 납품이 되는 상태의 기업은 ICD가 실제 지금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서야 올라왔다라는 거라서 좀 눌려줄 때 지금 당장 사기보다 오늘 상한가 갖고 내일 갭 뜰 거니까 내일 보기보다는 한번
한번 눌러줄 때 그때 좀 다시 이슈 붙을 때 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더 새로 드릴 거는 ISC라는 종목이 있는데 ISC는 테스트 소켓 기업입니다. 예. 이 기업이 이제 SKC로 인수가 되면서 SKC 안에 있는 자회사가 됐는데 그렇다는 건 SKC가 커진다는 얘기는 SKC 안에 있는 SK 쪽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물량을 ISC가 다 가져가는 물량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HBM 테스트 소켓을 이제 양산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물량도 다 가져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유리판 관련된 것도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도 물량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지금 물량이 꽤나 나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차트가 좀 최근에 V자 반등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눌러주게 되면 결국 반도체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한 번의 기회 무조건 주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고점 자리에 사지 말고 사신다면은 좀 눌렀을 때 내려왔을 때 보신다면 충분히 ISC도 ISC는 진짜 잘만 되면 연말에 전고점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 부품업체로도 되지 않나요? 지금 ISC는? 좀 상당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로 나가고 있는 물량이 많죠. 그래서 아마 이슈를 받게 되면 좀 크게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SC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도 강했으면요, 로봇도 강했습니다. 젠슨 왕도 오늘 코멘트를 했고 머스크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보면은 CES와 함께 로봇주의 상승 흐름이 끝난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여지없이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가람 매니저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어제까지만 보면은 사실 좀 이제 하락세인가 다시 또 잠깐 반등이었나 보다 했는데 오늘 올라간 거 보니까 확실히 이번 상반기는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CS2025 다음에 세런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레인보우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좀 잘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더 이슈가 잘 붙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부터 해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또 두산 대부분 다 이제 대기업들이 다 지금 로봇 쪽을 잘 건드리고 있고 공장이랑 이제 실제로 이제 산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라서 이제 더 이상 테마 종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실산업에서 쓰이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산업적인 구조로 봐야 되는 걸 구조로 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매출 자체가 로봇 쪽에서 발생되는 기업들 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구간으로 가는 거라서 로봇이 이제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작년에 AI로 인해서 올라갔던 것들이 소프트웨어들이 실제 미국에서 팔란티어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가지고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주기 시작할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로봇주가 작년에 AI들처럼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실적 이슈까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대기업과도 협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주들도 아마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 등락은 있겠지만 다시 또 저점으로 빠지기보다는 주가를 적정선에서 유지하면서 등락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가장 큰 화두는 LG전자의 이슈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로보티즈가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LG전자에서도 추가적인 지분 투자 관련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건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쪽이 아닌 베어 로보티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이번에 LG에서 또 지분 투자를 갖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좀 애매한 게 이게 베어 로보티스에다가 지분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지분을 들고 있는 로보티즈랑 로보스타의 역할이 베어 로보티스한테 뺏길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부터 일단 전 들었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잠깐 차트 보게 되면요.
로보티즈가 상당히 세게 올라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금 CES 말고도 뉴스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업한테 협동 로봇을 납품할 걸로 논의 중에 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한테 납품될 걸로 논의 중에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 그동안 개미집이라고 해서 호텔 쪽에만 들어가던 게 아니라 협동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이랑 각 글로벌 쪽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올라왔었는데 전 여기서 약간 고민거리가 하나 생긴 게 네. 과연 베어로보티스가 지분 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LG전자의 성향상 그 국내 대기업들의 성향상 베어로보티스를 완전히 인수하게 되면 상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LG네요. 또 LG거든요. 예. 그러면 로보티즈, 로보스타, 베어로보티스 세 개가 생겨요. 그러면 과연 이게 맞을까라고 봤을 때 약간 들리는 소문도 있는데 트리플 카운팅이네요. 또 이게 예. 좀 합쳐질 것도 있거든요. 이게 합쳐질지 아예 분할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로보티즈가 가서 올라가는 이 과정도 단순히 로봇 쪽에서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 베어로보티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로보티즈가 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로 보여지고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한 뭔가 뉴스 플러도 많이 내보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좀 약간 지금은 삼성 쪽의 플러가 같다면 이제 당분간은 좀 LG 관련된 종목들도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베어로보틱스의 인수를 통해서 LG 내에 로봇 사업 구조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일단 로보티즈 오늘 주고목 받았는데 물론 뭐 기술력에 대한 것도 상승세를 뭐 바탕으로 가겠지만 일단 인수와 관련된 것. 그렇다면 이거라면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상승세 분에서는 인수에 관한 영향도 한 절반 이상은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올라간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소식이 때문에 더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말고라도 이미 미국이랑 일본이랑 각국의 좀 납품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고 알려진 상태에서 로봇주가도 다 같이 올라왔었고 거기다가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또 발언을 몇 개 한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저께 미증시에서 모든 테마 종목이 다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다 죽었는데 국내에서는 또 시장 자체가 죽었다면 그럴까? 시장 자체를 약간 오션 마켓 때부터 더 들어 올린 상황에서 테마를 올렸을 때 결국은 지금 로봇 테마를 더 한번 살려놓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영향이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럼 당연 로봇주를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글쎄요.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안 올라간 종목들에서도 분명히 대형 기업들한테 납품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덜 버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로 보시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로봇도 좀 가져가자. 앞서 유리기판 이야기 나눈 것과 좀 궤가 같이 가고 있구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같이 가봐야겠죠. 김웅태 매니저님도 유리기판과 동일하게 로봇도 지금 빠른 매매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빠른 매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그럼 이야기했던 LG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LG도 좋고, 네. 삼성도 좋고, 어디든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확실히 제가 빠른 오늘 매매가 이가람 필요하시죠? 매니저를 저격하는 건 아닌데, 네. 저랑 매매 스타일 다르다 보니까 이거 조정받을 거 기다리면 또 뭘 삽니까? SK 유리기판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뭘 사야 돼요? 지금 페스티벌이다. 그렇죠. 예. 살 때 사야, 갈 때 사야 된다. 네. 물론 제가 오늘 놓친 부분이 하나가 하이젠 RNM이라는 기업을 제가 오늘 놓쳐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예.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또 그 후발주를 사긴 했지만, 네. 아무튼 오늘 로봇주들이 강했던 거는 오늘 뭐 로보티즈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은 또 그 전에 이제 CES에서 머스크가 인터뷰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은 1000대 정도는 생산하지만은 앞으로 2년, 3년 뒤에는 뭐 5만 대에서 10만 대 이상 또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휴머노이드 시장에 조금 더 전폭적으로 시장에 사실 주도 섹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주도주 할 수 있는 역할을 일부분을 하는 게 또 AI 로봇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 너무나 강하게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작년도는 실적이 찍히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는 어느 얼추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난해에서도 우주항공 기업들이 실적이 찍히지 않았던 건데 우주항공청이 설립하고 나서부터 실적이 찍히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처럼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제 실적이 찍힌다라고 보이면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물론 이제 급등하는 거는 조심할 필요성도 있겠지만은
내가 어느 산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휴머노이드를 볼 것이냐, 산업력이든 뭐 협동 로봇이든 고관절이든 뭐 어느 섹터 아니면 뭐 부품 쪽을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옥석 가리기를 좀 하면서 매수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네. 있고, 뭐 저는 로봇 테마들 뭐 지금 당장에서라도 뭐 급등했던 종목들 따라서 잡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채널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안에서도 휴머노이드로 갈지, 산업으로 갈지, 협동으로 갈지 그 채널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아마 한 1, 2주 전쯤에 이 시간에서도 얘기 나눈 게 휴머노이드로 지금 확실히 좀 초점을 맞춰놔야 된다라고 조기준 매니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그 뷰는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제순왕이 이제 뭐 엔비디아 코스모스 뭐 이 시장이 열리면서 그 코스모스 맞아요. 했을 때 이제 보면은 로봇과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코스모스 내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했고 뭐 그거를 우리나라 로봇이 아니고 이제 뭐 중국 로봇을 뭐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제 옵티머스와 아틀라스와 그 외에 우리나라의 뭐 휴보라든지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수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중국보다도 좀 뒤쳐져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아틀라스나 옵티머스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가 쓸 때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건 먼 미래가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협동 로봇은 이제 관절 관련해서 이제 감속기가 주를 이뤘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유압이든 뭐 어떤 모터든 이제 이런 액추에이터가 이제 그 시장을 대체할 네. 거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센서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센서와 액추에이터.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련 주들이 그냥 액추에이터 이름을 달고 그냥 올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 액추에이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네. RS도 오늘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상한가 쳤던 이유가 하이젠 RNM이 이제 상한가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면서 액추에이터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대부분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뭐 방산 로봇도 이제 방산 관련도 이제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그 K9이든 움직이는 것들 다 액추에이터라고 하니까 이제 모터부터 시작해서 유압기 다 이걸 액추에이터 품목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이 제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상한가 나오고 액추에이터다라고 하면 그냥 막 묻지마 사항이 나오는데 예. 아직까지 제가 정말 이 회사가 액추에이터에 들어가 어디에 옵티머스든 아틀라스든 휴보에 들어가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알기 좀 어렵다. 아직은 멀었고 이제 뭘 잘 모르니까 이제 막 올라가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로봇의 센서와 휴머노이드 시장은 분명히 열릴 거고 네. 그런 관련주들이 이제 옥석가리기가 점진적으로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면서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로봇 상승 랠리와는 색깔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인지가 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봇주들이 올라가서 다시 주도주가 되나? 라는 저도 질문을 던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이 얼마나 움직일까에 조금 의아한 건요. 조기준 매니저님. 어제였죠? 그저께였습니다. CES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협업 중인 로봇 업체 리스트들이 쫙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굳이 골라보자면 우리나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나 정도 있었고 나머지 6개, 7개가 다 중국 업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로봇 경쟁력은 많이 못 올라와 있는데 시장, 주가는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 부분도 좀 걱정은 됩니다. 대신 다행인 게 이제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투자를 했던 게 너무 다행이고 그 다음에 LIG도 제가 알기로는 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관절 로봇 이제 차적 보행 로봇을 투자를 고스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도 이제 뒤늦게 이제 레인보우를 인수를 했고 이제 대기업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 인수를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중소기업이 나왔으면 좋은데 대부분 중소기업들 관련들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는 정도이고 네. 대학교에서도 좀 개발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아직 너무 뒤쳐져 그쵸, 있다. 그쵸, 그러니까 연구비 관련해서도 있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저희 아들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네. 대한민국은
이렇게 돈을 안 주면서 잘하기를 바란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월급을 좀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조금 주면서 이제 잘하기를 바란다라고 네. 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이 있는 대기업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다행이라도 그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세계 1위입니다. 그쵸, 제일 그쵸. 중요한 건 그거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그게 제일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국내 로봇 시장, 로봇 섹터 상승할 확률은 좀 어느 정도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리 이렇게 해도 될까요? 현대가 이제 보스턴인데 이제 현대 위아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현대그룹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주차 로봇도 하고 있거든요. 네. 현대 위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현대그룹이 되게 그런 건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 같은 이 의제에 대해서 이가람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내 시장은요. 테마죠, 테마. 국장은 테마의 장이다. 이것 때문에 그냥 이슈만 갖다 붙이면 뭐 미국에 진출을 하던 중국에 진출을 하던 아니면 글로벌 진출을 못 하더라도 뭔가 하나 떠서 올랐다가 되면 또 자금 다 써서 그냥 올리는 게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이 해외 나가면 물론 좋지만 주가만 뭐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올라가는 거를 더 사는 장이 국내 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테마로만 일단은 네.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 다만 이제 항상 보실 때 너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그럴 때는 무조건 손절 라인을 잘 철저하게 지킬 줄 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번에 로봇 좋다라고 떠들어서 샀더니 물렸다라는 말이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기준점은 잘 놓고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또 아직도 테마성이 짙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생각도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이번 로봇 상승 랠리는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다르게 보겠습니다. 오, 어떻게 다르죠? 좀? 더 갈 거라고 좀 보는데 음, 뭐 지금의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면은 음. 조정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더 클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 자체가 AI도 그랬거든요. 시장에 주목하는 키워드는 AI인데 AI에서 파생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분야로서 처음에는 이제 하드웨어 분야 쪽인 반도체가 먼저 올라갔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 로봇줄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또는 뭐 우주항공도 있을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역시 의료기기 쪽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기기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에 대한 로봇팔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로봇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금 시세가 아마 대시세장을 또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엔젤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그쵸. 그 기업의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 지금에 대한 시세 불출에 대한 나오는 거는 앞으로 상용화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측에 대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쪽에 대한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두산이라든지 LG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로봇을 제작하고 있는 개발하고 제작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네. 지금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부터 로봇에 대한 시장이 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전반기 또는 상반기까지는 로봇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순환매 섹터 간 순환매가 아니라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매니저들 간의 치열한 또 이제 로봇에 대한 의견도 잘 들어봤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좋게 보고 계시니까 종목 가장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게 보는 건 하이젠 아리넴. 이거 진짜 제일 먼저 얘기해 줬는데 아마 저는 국내에서 제일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네. 싶습니다. 아까 조기주 메뉴께서 액추에이터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또 저격을 하겠습니다. 예. 하이젠 RNM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예. 협동 로봇 중공형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납품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공형 액추에이터도 있고 협동 로봇도 있고요. 액추에이터에서 로보터 뭐 스테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얘네 회사들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얘네들이 여기 이제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네. 매출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실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보시면은 아무튼 누가 이기나 한번 예. 제가 도전장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찐 액추에이터 여기 있다. 네. 하이젠 RNM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얘기했다. 또 김우태 매니저가 이거를 거의 뭐 12월 중순쯤에도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엄청 빨리 이야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젠 RNM 잘 들어봤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또 뭐 반박을 하시겠어요? 뭐 잘 가면 좋죠, 주가. 많이 가라고 하죠, 뭐. 예.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은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아까 SK텔레콤에 관련해서 시메스를 시메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시메스가 지금 현재 잘 살펴보시면 이게 SK텔레콤이 6.58%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태형 관련 테마로 해서 엮일 수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쿠팡도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GS 리테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2차 전지의 대부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에도 비정형 물류 서비스를 하고 아까 로봇이 있고 그 로봇 협동 로봇이든 휴머노이든 물류 공장에서 어차피 그런 매출이 나와야 되고 수주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대부분 현대부터 시작해서 비정형화된 물류를 하고 있는 게 시메스다.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SK텔레콤 6.58 나머지 이제 쿠팡과 GS 리테일은 비중이 작아서 이제 안 써져 있는데 5% 이상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시메스를 가장 살펴봐야 될 텐데 공모가 32,000원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을 때는 매수 가능하고 3만 원 이상에서 매도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종목 오늘 하나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 종목을 왜 하나만 딱 집어주셨나요? CBS가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주식은 그냥 뭐 이렇게 세트로 가져왔고 네. 겹칠 것 같아서 네, 제가 보기엔 하이젠 아레님 하나 얘기하니까 저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CBS가 더 잘 갈지 알겠습니다. 하이젠 아레님이 더 잘 네. 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도 하나만 얘기하셔야 되나요? 아니요, 전 두 개 할 겁니다. 예. 네, 저는 아까 전에 잠깐 봤었던 로보티즈, LG 네. 관련해서 로보티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쪽에서 하나 더 본다면 유일 로보틱스라고 해서 최근에 SK온이 또 새롭게 인수한 기업입니다. 얘네가 이제 또 미국에다가 또 나가는 물품 자체가 또 생겨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 SK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로보티즈와 유일 로보틱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와서 특이점은 두 가지 정도만 일단 먼저 하고 첫 번째 유리기판 했고요. 두 번째 로봇 했습니다. 매니저님들한테 즉흥으로 지금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사면 좋죠. 하지만 또 방송 특이점상 자, 우리는 하나만 골라보겠습니다. 자, 유리기판하고 로봇 둘 중에 하나 사야 된다면 지금 뭐를 사야 되는지 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OX 들어볼까요? 자, 유리기판은 O 들어주시고요. X는 로봇입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우태 매니저님 네, 저 중립이에요? 네. 자, X를 들어줬습니다. 로봇들 유리기판 하나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한번 가볼까요? 유리기판은 큰 수익, 그러니까 50%에서 100% 낼 종목을 산다면 유리기판 쪽에서 사셔야 되고 로봇은 10%에서 20%.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봇주들은 테마성으로 해서 쭉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주도할 수 있는 로봇이 없기 때문에 10% 오르면 팔고 또 빠지면 사고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했으면 좋겠고 유리기판은 제 생각에는 꾸준히 모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기술력의 탑티어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탑티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유리기판에 아직 있다. 한데 로봇은 좀 어렵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로봇의 반박 두 분 중에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시메스 사면 50%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메스. 네. 시메스 로봇을 하면은 저는 시메스 좋아하는데 분명히 시메스 말씀하신 저보고 이제 10% 20% 먹는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저는 시메스 사면은 50% 100%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메스 제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가람 매니저님도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둘 다가 맞다고 보고 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약간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좀 있지만 저는 유리기판에서는 약간 좀 눌릴 때 좀 보자 관점인 거고 그다음에 이슈로 봤을 때 지금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대기업들한테 수주가 또 나와야 될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동 물류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그쪽 부분에서 대기업들한테 실제 발생될 수 있는 뉴스거리와 계약권 수주 거리 떨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 쪽은 그쪽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유리판 관련된 거는 지금 이슈보다는 한번 죽게 되면은 아마 브로드컴 발표 나올 때 어닝 발표 구간에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못 잡았다 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브로드컴 앞두고서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브로드컴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좀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도 매니저들의 보너스 타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이제 공개 방송할 때 제가 최근에 종목을 좀 잘 찍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종목을 몇 가지 좀 찍어드릴 테니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과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시장 자체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시장이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시장 자체는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12월 수익률 대결 종합 우승자입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은요? 저는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면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한 10종목에 대해서 뭐 하는 데인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유리기판 설명과 더불어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시 10분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네, 저도 10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요. 유리기판과 로봇주들을 놓치셨다면 다음 섹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섹터 유심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는 네. 잠시 후 방송 이후에 너튜브 김은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유리기판 로봇 그 다음 타자는 여기다. 궁금하신 분들은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